자, 프론트 뷰 클릭 하셔서 윈도우 캡 프로덕트 갔어. 오셨습니까? 커버 작업을 도면 작업을 한번 해보는데, 자, 트리에서 커버 선택하시고 자기 게 아니더라도 평평한 부분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 조이스틱에 가서 일단 프론트 방향을 좀 정하는데, 요쪽 모양을 먼저 보시고 90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0도로. 얘가 프론트입니까? 아니면 얘가 프론트입니까? 어느 쪽이 프론트입니까? 요쪽? 요쪽. 자, 합니다. 얘가 올바른 프론트 방향입니까? 얘가 올바른 프론트 방향입니까? 2번이 올바른 방향이에요. 자, 가능하면 가공량이 많은 쪽이 오른쪽에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주물부라서, 주물부 가공하지 않는 부위라서 요 오른쪽이 더 가공하는 양이 많죠. 그래서 요게 프론트 방향입니다. 클릭. 뭐 글자는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 도면 작업할 때는 뷰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저처럼 뷰 프레임이 없는 사람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쪽에 배치되는 아이콘인데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세 번째 아이콘 클릭하면 뷰 프레임 나오죠. 자, 이제 얘를 프론트로 프로젝션 뷰를 이용해서, 나머지 부들은 프로젝션 뷰를 이용하는데 레프트가 필요한지 라이트가 필요한지 바텀이 필요한지 탑이 필요한지를 보는데, 아무리 봐도 바텀하고 탑은 필요가 없죠. 근데 레프트하고 라이트는 필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저는 가능하면 레프트 쪽 요 카운트보 모양, 여기 요쪽에 하면 카운트보 형상이 잘 안 나타나죠. 근데 요쪽은 동그라미가 두 개 있으니까 카운트보 형상을 유추할 수 있죠. 저는 요걸 하나를 따는 편입니다. 클릭. 그럼 레프트 뷰가 하나를 더 땁니다. 땄습니까? 음.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자, 커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샤프트를 이용해서 모델링 합니다. 샤프트를 이용해서 모델링 하려면 중앙 절단 영상에 솔리드가 있는 부분 반만 스케치를 해야 되니까 단면을 좀 보여줘야 되죠. 내부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딜리트 하시고 단면을 하나 뽑습니다. 뽑을까요? 자, 단면은 뷰 툴바 두 번째 아이콘인데, 클릭. 단면을 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원 클릭, 모델링 바깥쪽에서 원 클릭, 관통해서 더블 클릭 해서 라이트 쪽이 필요하죠. 레프트는 아니잖아. 라이트 쪽으로 빵 하면 섹션 뷰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실제적으로는 단면선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잘랐는지 단면선하고 영문, 그리고 단면도는 섹션 뷰 어디를 절단했다라는 것까지 하고 스케일까지 적어주는 게 좋은데, 요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전단을 한 경우는 뭐 굳이 단면선이나 아니면 글자는 시험에서는 일단은 안 뺍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해치선 더블 클릭해서 해치선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뜨죠. 자, 요 창을 조금 확대를 하면 해칭에 보면 땡땡땡 해가지고 여기 마크가 있습니까? 자, 요 녀석 클릭해서 자, 우리는 std 5번 요 녀석을 주로 사용을 할 건데 클릭 OK 하면 std 5번에 설정한 값대로 나옵니다. 요 녀석 그 유튜브에 저 최근에 올린 거 보면 std 5번 설정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바뀌고요. 각도가 45도 하고 피치가 3으로 나오는데 피치 값이 조금 덤성덤성한 사람은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여기 피치를 한 이 정도로 하면 조금 더 촘촘한 해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서 카티아로 그냥 도면 작업을 할 사람은 여기 굵은 실선은 외형선입니다. 물체 외형을 나타나는 선이고 여기 가는 선 있죠. 가는 실선은 여기 필렛 때문에 생긴 선입니다. 그래서 캐드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나 뭐 산업기사나 이 실기 작업할 때는 자, 뷰 프레임에 마우스 오른쪽에서 프로퍼티스 자, 그런 시험용은 필렛을 체크 해제하시면 오케이 하면 필렛은 다 없어지죠. 자, 근데 카티아로 우리가 도면 작업하는 자동차 계열이나 항공 쪽 계열은 굳이 필렛선을 억제를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놔둘게요. 오늘은 카티아로 그냥 도면 작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치수 작업을 조금 할 건데 치수 작업이 되려면 중심선 작업이랑 그리고 축선 작업이 돼야 됩니다. 자,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원기둥이 있습니다. 원기둥이 있어요. 자, 원기둥을 정면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정사각형으로 보이죠? 직사각형으로 보이죠? 그리고 위쪽에서 보면 동그라미로 보이죠? 그죠? 예. 자, 요럴 때 우리는 원에는 센터라인이라는 녀석을 그려줍니다. 그래야 원의 위치 정보를 줄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정면에서 본 사각형 모양에는 축선을 그려야 되죠. 자, 동그라미에 작업하는 녀석을 우리가 센터라인이라고 하고 사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쪽에 작업하는 요 중심선은 엑시스라고 합니다. 축선이라는 뜻이에요. 요 녀석 원기둥을 관통하는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는 센터라인이 필요합니까? 축선이 필요합니까? 여기는 동그라미가 없죠? 그래서 축선이 필요합니다. 뷰 프레임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스에서 여기는 엑시스가 필요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축선 작업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치수 작업하려면 센터 라인 축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뷰 프레임의 프로퍼티스 여기는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센터 라인이 필요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센터 라인 할 때 수평 수직 형태의 센터 라인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센터 라인을 뽑으면 방금처럼. 근데 지금은
어떤 작업이 돼야 되냐면 지금은 요렇게 센터 라인을 뽑는 것보다 컨트롤 Z 요렇게 센터 라인을 뽑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센터 라인을 뽑습니다. 자, 할까요? 자, 그래서 요걸 센터 라인을 자동으로 뽑으면 안 되고 수동으로 우리가 센터 라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수동으로 작업하는 게 어디에 숨었을까요? 여기 빈 곳에, 안 보이네. 빈 곳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봅시다. 드레스업이라고 있습니까? 드레스업이라고 있습니까? 지금 체크되어 있으면 어딘가 화면에 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체크를 하면 뜹니다. 근데 체크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어딘가에 지금 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아이콘 툴바에 이렇게 묻혀 있는지 조금 움직여서 찾아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 있을까요? 페인트 부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제 눈에 안 보이네. 어딘가에 아마 숨어져 있을 건데, 아, 여기 있네. 찾았다. 여기 있네요. 음. 자, 드레스업이라는 툴바 찾으셨습니까? 거기 첫 번째 아이콘에 삼각형 클릭해서 빼내는데, 요건 수동으로 우리가 센터 라인 작업하는 겁니다. 자, 있습니까? 자, 여기 엑시스 앤 스레드, 엑시스는 축이고 그리고 스레드는 나사라는 뜻인데, 첫 번째 아이콘 센터 라인이 조금 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거 수평 수직으로 중심선 뽑는 겁니다. 얘 클릭해서 여기 중앙에 원 있죠? 클릭. 얘는 수평 수직으로 센터 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볼트 자리 내기, 즉 카운트보우 형상은 기초원이 있으면서 센터에 나오게끔 작업해 주는 게 좋은데, 요때는 두 번째 거 센터 라인 위드 레퍼런스 클릭합니다. 요 녀석 가지고 뽑아야 돼요. 센터 라인 위드 레퍼런스 있습니까? 자, 제가 여기 하나 뽑아보면 여기에 센터 라인을 뽑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여기에 기초원이 있는 형태로 중심선을 뽑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초원의 중심점이 용코마형 아닙니까? 이 기초원의 중심점하고 같은 중심을 가진 원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뭐 몇 개 더 있죠? 클릭하면 기초원이 있는 형태로 자꾸 움직이면 기초원이 있으면서 센터 라인 작업이 되는 거죠. 됩니까? 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 중심선 작업할 겁니다. 기초원하고 같은 중심점을 가지는 원 클릭. 돼볼까요? 센터 라인 작업하고 싶네. 기초원하고 중심점이 같은 중심을 가진 원 클릭 하시면 기초원 있는 형태로 센터 라인 작업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외형선에서 오버런 되는 이 값은 옵션에서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을 수동으로 조금 조절하시려면 센터 라인 클릭해서 여기 사각형 박스가 있을 겁니다. 요거 잡고 움직이면 느리고 줄이고 다 같이 되고, 자, 혹시 한쪽 방향으로만 만약에 느리고 싶다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느리고 싶은 쪽, 줄이고 싶은 쪽만 누르면 그쪽 방향만 느리고 줄여진다는 건 아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중심선 작업, 축선 작업이 다 됐으면 이제 치수 작업합니다. 할까요? 자, 치수 작업을 하면서
끼워 맞춤이 되면 끼워 맞춤 공차를 좀 넣을 겁니다. 오케이? 자, 먼저 정면 쪽 프론트 뷰. 프론트 뷰는 꼭 정면도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한 방향의 뷰를 우리가 정면도라고 하는 겁니다. 정면도 쪽에 뷰 프레임이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돼 있죠. 빨간색을 우리가 액티베이트 뷰, 활성화 뷰, 파란색을 디액티베이트 뷰, 비활성화 뷰라고 하는데, 자, 여기 도면 작업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이콘들이 있는데 비활성화된 뷰에는 적용이 안 되는 녀석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어떤 뷰에 작업할 때는 활성화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뷰 프레임 더블 클릭 하면 빨갛게 되죠. 나머지는 하얗게 됩니다. 파랗게 됩니다. 활성화 뷰, 비활성화 뷰. 작업할까? 자, 치수를 넣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렬 치수기법, 병렬 치수기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없나? 있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병렬 치수기법을 기준 치수기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치수를 넣을 때는 뭘 기준으로 하고 치수를 뽑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직경값을 넣고 싶습니다. 그럼 얘 두 선은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 치수는 기준이 얘라는 거지. 그죠?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치수도 기준은 얘가 기준이에요. 회전축이 기준이라고. 자, 그래서 치수를 뽑습니다. 직경 쪽 디멘전 툴바 찾으시고, 디멘전 툴바 찾으시고, 찾으셨습니까? 직경 치수를 넣을 겁니다. 다이아미터 디멘전 클릭해서 제일 가까운 쪽 수평선만 일단 보세요. 수평선만. 수직선은 나중에 넣을 겁니다. 일단 수평선만 클릭하면 여기 치수가 나오죠. 클릭. 자, 이 부분은 끼워 맞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문제지를 보면 나와요. 끼워 맞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직경 치수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 부분을 클릭을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뭐 안쪽으로 들여보낼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래 라운딩 주기 전에는 이렇게 수평하게 요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수평선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직경 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점이 클릭이 안 되죠? 점이 클릭이 안 되죠? 선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선을 한번 찍어 볼게요. 클릭하면 여기 직경으로 인식하죠? 혹시 이럴 때는 선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은 끼워 맞춤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지 보시고.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직경 치수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직경은 요쪽 부분. 자, 요쪽 부분인데, 요쪽 부분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뭐가 끼워지죠? 오일실이 끼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부분을 오일실이 들어오는 집이라고 해서 오일실 하우징 부위라고 하죠. 자, 오일실 하우징 부는 제가 상세도를 좀 뽑겠습니다. 상세도. 자, 뷰를 하나 좀 더 뽑읍시다. 뷰 툴바에 보면 세 번째 아이콘. 뭐 저는 일단 세 번째 걸 쓰는데 첫 번째 거하고 같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써볼까요? 디테일 뷰 해서, 자, 첫 번째 아이콘은
상세도 딸 부분 영역을 정할 때 원을 그려서 영역을 정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상세도 딸 부분 영역을 정할 때 원이 아닌 좀 자유로운 형태로 잡는 방법입니다. 프로파일 형태로. 우리는 원으로 할게요. 대강 요렇게 제가 상세도를 딸 영역을 눈으로 일단은 어렴풋이 좀 형상을 정하고, 원의 형상을 정하고 원의 중심점을 대충 지정합니다. 클릭, 그리고 드래그. 완 클릭만, 적당히 영역을 정해서 완 클릭만 하면 상세도 작업이 됩니다. 적당한 위치에 두고, 상세도는 삭제 안합니다. 글자. 그리고 요 녀석도 적당히 자세를 좀 잡으시고. 됐습니까? 자, 봅시다. 요쪽에서 계속 잡아볼게요. 자, 여기 수평선, 즉 오일실 외경 치수를 좀 넣는데, 직경, 그리고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직경 치수가 뽑아지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끼워 맞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는 오일실하고 끼워 맞춤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끼워 맞춤 공차를 넣는데, 공차 한번 넣어볼까요? 디멘전 프로퍼티스라고 있습니다. 디멘전 프로퍼티스 있습니까? 자, 이 디멘전 프로퍼티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규격칩을 잠시 보면 37번에 보시면 37번, 38번에 보면 오일실 규격은 우리가 찾았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오일실 축부 하우징부 특수 못따기 하는 규격이 나오고요. 제일 밑에 쪽에 가면 바깥 지름에 대응하는 하우징 구멍, 우리가 작업하는 게 오일실 하우징이죠. 하우징 구멍의 지름의 허용차는 원칙적으로 뭐로 한다? H8로 한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끼워 맞춤 공차 집어넣습니다. 자, 치수를 클릭하고 그러면 디멘전 프로퍼티스가 활성화됩니다. 여기 노 톨러런스 돼 있는 곳에 H8 넣을 거죠. 그럼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10H7 있습니까? 있나? 10H7 있습니까? 클릭하면 H8이 자동으로 들어오네요. 이거는 자기가 인식한 게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목록에 보면 뭐 H7 하면 H7으로 바뀌죠. 바뀌죠. 우리는 H8 하시면 되고, 선생님 여기에 저는 만약입니다. H10을 적고 싶은데 H10은 없는데요. 그럴 때는 H 쪽 하나 택하고 10을 그냥 적으면 돼요. 적으면 적히죠. 자, 물러고 친다. H8로 바꾸세요. 직접 기입을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하나만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 끼워 맞춤 공차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클릭하고 빨간색 인설트 텍스트라는 빨간색 클릭해서 만약에 H8을 넣었습니다. 제가 가면 정확하게 숫자는 들어오죠. 기호는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빨간 거를 눌러서 기입한 H8하고 요 녀석 H8은 여기서 우리가 확보한 거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여기 H8에 클릭하고 잠시 딱 갖다 대면 H8, 자, 그러면 직경 25. 자, 요 의미가 뭐냐면 H8 해놓고 0.03
슬러시 아래 공차는 0이죠. 그러면 이거는 H8을 치수공차로 바꾸면 직경 25 위터용 차는 0 플러스 0.03이고 아래 터용 치수는 0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요런 거죠. 직경 25. 그 H라는 게 아래 터용 치수가 제로라는 의미니까 요렇고 위터용 치수가 아까 0.03이었죠. 맞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녀석은 될까? 클릭. 안 나타나죠. 클릭. 나타나죠. 차이점은 요게 있습니다. 끼워 맞춤 공차를 치수 공차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데 그냥 우리가 텍스트에서 기입한 거는 안 나타납니다. 네. 자, 요거 혹시 H8 넣은 사람은 빨간 거 하살표 삼각형 눌러서 딜리트 하세요. 계속 할까요? 자, 그 다음 H쪽. 그 다음 H쪽 예. 요 녀석도 얘를 기준으로 회전해서 모델링 된 거죠. 그래서 얘 치수 뽑을 때 기준은 얘죠. 그래서 다이아미터 빵 하면 35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가능하면 가공 쪽 되는 방향으로 치수를 뽑아야 되는 건 아시죠? 요 녀석 요래 뽑으면 보기 싫죠? 자, 여기 끼워 맞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요거는 본체하고 끼워 맞춤 되는 겁니다. 그럼 본체 쪽이 하우징 입장이고 즉 구멍의 입장이고 여기가 축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소문자로 아마 끼워 맞춤 공차가 될 건데 여기 끼워 맞춤은 본체하고 끼워 맞춤 할 때 자 보세요. 구멍 쪽이 있고 항상 끼워지려면 구멍이 있고 축의 역할하는 게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요 부분 끼워 맞춤은 구멍의 입장은 본체 부분이고 축의 입장은 커버죠. 예, 커버니까. 자, 구멍은 항상 우리는 구멍 기준식 축기호 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구멍 기준식 축기호 맞춤. 그러면 구멍이 A, B, C, D 뭐 많죠? E, F, G하고 H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준기호 맞춤이라고 하는데 왜 H를 기준기호 맞춤이라고 하냐면 아래 터용 치수가 제로여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멍 기준식 축기호 맞춤입니다. 그러면 구멍은 별 언급이 없으면 H를 쓴다는 이야기고요. H를 쓴다는 이야기죠. 아래 터용 치수가 제로라서. 그리고 여기서 정밀도는 보통 끼워 맞춤은 5등급에서 IT 공차 5등급에서 9등급을 끼워 맞춤할 때 사용하는 정밀 공차 영역이에요. 근데 보통 IT 등급 7등급을 많이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7등급을 안 보고 5등급을 봐요, 주로. 근데 여기 우리 H8이라는 거는 기준 끼워 맞춤 H의 IT 공차 8등급을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기준 끼워 맞춤 상태에 구멍 기준식 IT 공차 7등급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멍은 별 언급이 없으면 H7을 적으면 돼요. 요래 놓고 이제 축을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얘를 딱 구멍을 기준으로 딱 해놓고 H7을 딱 해놓고 축을 끼워 맞출 때 헐겁게 끼워 맞출 거냐 아니면 중간 정도로 할 거냐 아니면 억지로 끼워 맞출 거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상황이. 자, 헐거움은 상용하는 축 끼워 맞춤 쪽으로 보시면 구멍 끼워 맞춤에 보시면 H7에 상용하는 축 끼워 맞춤은 헐거움일 때는 뭐 써라, 중간일 때는 뭐 억지일 때 뭐 쓴다라는 게 규격집에 나와 있습니다. 규격집에 나와 있는데 헐거움일 때는 통상적으로
자 보세요. G 쓰고요. 중간일 때는 H, 그리고 억지일 때는 P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정밀도는 6등급을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게, 아니 내가 본체하고 커브하고 끼워 맞춤할 때 헐겁게 할 것이냐, 중간으로 끼워 맞출 거냐, 억지로 끼워 맞출 거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헐거움 끼워 맞춤의 정도 또는 느낌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레고 있죠. 레고 그냥 툭 하면 끼워지는 게 아니고 손으로 딱 마차가 꾹 누르면 끼워지죠. 그리고 그냥 흔들면 빠지는 게 아니고 손으로 잡고 딱 힘을 줘야지 빠지죠. 헐거움은 손으로 약간의 힘을 주면 끼워지고 빠지는 정도가 헐거움이에요. 헐거움. 레고 느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로 헐거움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운동하는 부분. 운동하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헐겁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 끼워 맞춤은 우리가 때려 박음이라고 해요. 때려 박음. 이거는 뭐냐면 손으로 딱 잡고 힘을 준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간 정도는 망치 있죠. 나무로 된 망치나 플라스틱 망치 이런 걸로 때려야지만 끼워지고 때려야지만 빠지고 하는 정도가 중간입니다. 느낌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억지 끼워 맞춤을 우리가 열박음이라고 해요. 열박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망치 가지고 때린다고 해가지고 조립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열박음은 이제 우리가 열을 가하면 팽창하죠. 금속이라도 열을 가하면 팽창하죠. 그리고 냉각시키면 수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온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구멍은 좀 떼기가 힘드나 축복에 우리가 냉각을 시켜버리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끼워 넣고 식히면 얘가 팽창해 가지고 끼워진다는 거지. 오케이? 빼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열감은 억지로 끼워 넣으면 뭐 안 뺀다고 봐야 되죠. 반영구적으로 이제 끼워 넣는다 봐야 됩니다. 안 뺀다고 봐야 되고. 자 그러면 보세요. 느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커버 쪽에 본체하고 끼워 넣을 겁니다. 어떻게 끼워 넣을까요? 헐거움으로 끼워 넣을까요? 때려박음 중간으로 끼워 넣을까요? 아니면 억지 열박음으로 해놨까? 헐거움 해야 되겠죠. 왜냐면 본체에 있는 암나사 부분하고 여기 카운트보하고 위치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처음에 딱 위치를 맞추고 때려박아 넣는다고 위치가 맞아지나? 어느 정도 돌려가지고 위치를 맞추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 이제 요거는 헐거움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을 좀 기억을 하면 예, 공차주기 끼워 맞춘 공차주기가 조금 훨씬 편할 겁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10H7 있습니까? 클릭하고 요 녀석은 G6등급 정도 할까요? 헐거움. 자 그 다음에 수평선, 그 다음 수평선이 여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 수평선이 요쪽 아닙니까? 근데 요 녀석은 얘가 기준이 아니죠. 요 녀석 모델링은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모델링 된 거 아닙니까? 요 녀석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외형선의 기준은 뭐다? 얘가 기준이지. 그래서 이 기준부터 먼저 잡아줍니다. 자 여기에서 넣을게요. 오래간만에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셨습니까? 활성화 상태로 두고 직경 해서 여기 기초원 뽑아놓은 거 있죠. 피치원이라고도 하는데 43을 제가 요렇게 입력해 놓을게요. 그럼 여기 작업이 된 거죠. 위치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기준이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여기 녀석들 치수 작업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직경. 자, 요 녀석은 카운트보라는 볼트 자리 내기인데 드릴 직경부터 먼저 잡죠. 드릴 직경 좋습니까? 자, 근데 요 녀석은 개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수는 4개죠. 하나, 둘, 셋, 넷. 개수가 있으면 개수를 넣죠. 요때 우리가 개수 표현할 때 여기 앞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에서 4 빼기 넣으면 되고, 치수를 조금 부드럽게 포지션하기 위해서 여기 move value라는 기능 가지고 치수의 위치를 부드럽게 좀 잡으시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카운트보 직경 좀 넣겠습니다. 카운트보 직경 하셔가지고 카운트보 직경을 넣는데, 카운트보 직경을 좀 넣는데, 자, 요 녀석은 개수 표현을 안 해도 되죠. 드릴 직경 쪽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카운트보 깊이, 이왕 넣는 거 관련된 치수는 같이 넣겠습니다. 드릴 직경, 카운트보 직경, 카운트보 깊이가 여기에 수평선하고 여기 수평선에서 카운트보 깊이를 넣습니다. 여기까지 넣었습니까? 자, 그러면 수평선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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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다 작업됐고 수평선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전체 길이 어느 부품이든 전체 길이, 전체 폭, 전체 높이 치수는 중요 치수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경 중요 치수죠. 뺍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수평한 선들 데이터는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수직선만 넣으면 돼요. 자, 수직선을 뽑을 때, 수평선을 뽑을 때 기준이 얘였다면 수직선 치수를 뽑을 때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앞쪽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치수를 뽑겠습니다. 제일 앞쪽 부분에 버티컬한 선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뽑을게요. 뽑을까? 자, 먼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폭, 전체 길이, 전체 높이는 무조건 넣어야 된댔죠. 그래서 일단 전체 폭부터 넣겠습니다. 수평한 선, 수직선 해서 전체 길이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선을 9.5 옵셋하면 요 선 작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는 작업됐습니다. 그리고 요 선은 아까 작업된 거 아시죠? 카운트보 작업할 때 4.4 넣었죠. 그럼 요 녀석 선 보세요. 요 녀석 선을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여기에서 요렇게 치수를 뽑을 수도 있고, 그죠? 하나는 여기가 9.5로 선작도가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요 사이 거리값을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요 값이 중요하냐, 요 값이 중요하냐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을 제가 9.5로 이렇게 합시다. 제가 기준을 아까 이쪽을 정했죠. 근데 이쪽은 가공 안 하는 부위다, 그죠?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가공하는 부위 아닙니까? 제가 기준을 여기로 한번 해볼게. 여기를 치수 뽑을 때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네. 얘랑 전체 폭 하나 작업하고. 됐습니까? 됐나? 그 다음 얘를 기준으로
이 치수를 뽑으면 되죠. 그럼 얘가 기준으로 지금 치수가 뽑아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요쪽 치수는 가공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치수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위쪽에 뽑아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깥쪽에 드러난 얘 버티컬한 선은 다 작업이 되는데 안쪽에 있는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은 지금 작도가 안 되죠. 치수값이 없으니까. 이제 3개 치수값 넣으면 되죠. 자, 요 녀석은 상세도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상세도 쪽에서 제가 치수 기입을 하는데 해볼까요? 자, 뽑습니다. 더블클릭해서 먼저 직경하셔서 오일실 외경 치수에 해당하는 하우징 치수 요거 클릭하면 요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상세도로 떼 있지만 여기 반대편에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우스 오른쪽 헬프 디멘전 하면 요렇게 치수 기입이 가능해요. 헬프 디멘전 오케이? 빵 하는데 요 녀석은 중복입니까? 중복 아닙니까? 중복이죠. 그리고 여기 공차가 있죠. 클릭 공차부터 넣을게요. 10H7 H8 됐습니까? 근데 중복이니까 중복 치수는 잘못된 치수 표기법이니까 우리가 참조 치수로 바꿔야 되죠. 참조 치수는 올바른 표기법이죠. 삼각형 클릭해서 갈로 열고 뒤쪽 삼각형 클릭해서 갈로 닫고 자, 여기 치수를 클릭했을 때 move value 그리고 insert text는 기본 세팅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옵션에 들어가서 조금 바꾸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요쪽 치수 넣을까? 자, 먼저 여기부터 넣을게요. 얘랑 오일실 하우징 치수인데 헬프 디멘전으로 나타나네. 마우스 오른쪽 헬퍼 디멘전 해제 해서 치수를 넣으면 되고요. 4.2 넣었습니까? 자, 카티아는 2배가 확대가 돼도 원래 치수가 나옵니다. 모델링이 2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10배를 내도 원래 치수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여기 클릭하면 0.4 치수 내야 되죠. 못대기 치수의 챔퍼 치수의 길이 값에 해당하는 치수고요. 이제 각도 넣습니다. 앵글 디멘전. 그래서 각도는 클릭 한데 우리는 지금 요 각도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앵글 섹터를 바꿔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앵글 섹터에 4번인가? 4번 하니까 되네. 4번 했습니까? 요 녀석은 꼭 맞출 필요 없고 더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지름 값 구석 부등굴기 있죠. 요거 반지름 0.5 작업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규격집에 나와 있는 하우징부 규격 치수는 다 넣었습니다. 넣었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요 선을 0.4 옵셋하면 얘 만들어지고 얘 선을 4.2 옵셋하면 얘 만들어지죠. 그럼 유일하게 작업 안 되는 게 얘네. 맞습니까? 값을 하나 넣습니다. 자, length distance 클릭해서 클릭해서 요 녀석 중요 치수도 아닌데 이쪽으로 좀 뽑을까? 얘 쭉 좀 느리고요.
요렇게 해놓고 하면, 자 치수기 요렇게 하면 누락된 치수 없이 치수 기입이 되는 겁니다. 일단 공차까지 일단 고려해서 치수 기입했습니다. 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자 일단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작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기계 쪽 관련된 툴들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자 표면 거칠기 좀 넣을 겁니다. 표면 거칠기 좀 넣을 건데 그 전에 품번을 좀 넣을까? 번호 품번. 자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품번은 두 가지 방법으로 넣을 수 있는데, 자 먼저 애너테이션이라는 툴바 좀 찾으시고,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에 텍스트 있죠. 클릭 해서 빵 해서 3번 4번이네. 4번 기입했습니까? 자 근데 요 글자 크기가 3.5로 돼 있죠. 요 녀석 큰 글자입니다. 5로 바꾸시고, 5로 바꾸었습니까? 자 그리고 클릭하고, 글자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상단에 보면 O BISS 해가지고 A 플러스가 있고 A 프레임이 있습니까? 프레임. 거기 삼각형 클릭해서 사각형 그 다음 동그라미에요. 동그라미 클릭해서 품번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가능합니까? 자 먼저 글자부터 문자부터 기입해야 됩니다. 숫자부터 기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요런 방법으로도 품번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텍스트 쪽에 삼각형을 열어보면 고무풍선, 즉 애드블룬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블룬 있습니까? 클릭해서 뭐 적당한 지점에 클릭하고 빵. 만약에 4번이다. 근데 여기 지시선 있죠. 지시선을 없애면 됩니다. 클릭. 노란색 있습니까? 마우스 오른쪽에서 리무버 리더 해서 품번 작업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요 녀석 글자체가 지금 3.5죠. 5로 바꾸면 되죠. 같죠? 두 가지 방법 중에 일단은 추천은 텍스트로 작업하고 프레임을 이용하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품번 뭐 적당한 곳에 놔두고요. 표면 거칠기 좀 넣을까요? 자 표면 거칠기 넣습니다. 자 표면 거칠기는 어디 있냐면 애너테이션 툴바에 러프니스 심벌 있습니까? 거칠기 기호 클릭. 요거 그 전에 요거부터 합시다. 여기 정면 쪽에 더블 클릭. 자 러프니스 심벌 클릭하셔서, 자 여기 가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치수 보조선 쪽에 클릭 했나요? 원래는 맨 처음에 세팅은 요쪽에 보세요. 삼각형 누르면 맨 처음엔 아마 꺾어 있는 요 기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꺾어 있는 기호로 되어 있을 거고, 아래쪽 삼각형 눌러서 주물 기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딜리트 글자는 없이 초기에 아마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요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를 이제 가공 기호로 바꿔야 되는데 삼각형으로 바꾸고 끝에 세 번째 걸로 바꾸어서 가공 기호로 바꾸어 놓으시고, 여기에 거칠기 기호, 지금 W 가공이 되는데 황삭 거친 가공이 되는데 W 넣어놨습니까? 근데 여기 위쪽에 가면 안되고 요렇게 공고가 들어와야 되죠. 인버터 누르면 바뀌죠. 오케이.
근데 요 녀석 표면 거칠기 기호가 일단 기본이 지금 3.5 중간 굵기로 돼 있는데 중간 글자 2.5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잡고 움직이면 지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폭이 좀 좁다, 그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얘를 조금 빼고요. 뺐습니까? 그리고 여기 치수선하고 치수선 간격을 보통 8에서 10 많이 주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컨트롤 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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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라인업이라고 있나요? 라인업 빵 하면 여기 치수 4개 중에서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얘를 기준 빵 하면 창이 뜨죠. 간격 10mm로 기본 돼 있죠. 10mm로 할게요. 오케이 하면 10mm씩 딱 띄워줘요. 됩니까? 될 건데. 자, 요거 정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표면 거칠기 좀 계속 넣을게요. 자, 여기 W 가공되죠? 여기는 가공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여기는 베어링하고 접촉하는 부위죠. 일단 Y 등급을 넣는데 여기도 좀 간격 조절할까?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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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클릭했습니까? 마우스 오른쪽 라인업 먼저 기준을 정해주고 10mm 오케이 됐나? 됐죠? 자, 여기에 요 부분이 지금 Y 등급 들어가야 되죠. 넣습니다. 거칠기 러프니스에서 여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버터 하시고 Y 소문자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2.5. 요거를 제가 글자 크기를 거칠기 글자 키호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세팅할 때 세팅 바꿀 때 제가 조절을 못해서 Y 가공 넣어놨습니까? 자, 그 다음 외형선을 쭉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Y 가공했어요. 그럼 여기는 끼워 맞추면 되죠. 근데 요 녀석이 볼트로 지금 체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죠.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끼워지긴 하는데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볼트하고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은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운동하는 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X 가공 정도로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러프니스 빵 그래서 X 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2.5 가공 방향은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외형선 따라서 여기까지는 검토해봤고 요쪽 부분 면은 무슨 등급 가공해야 되죠? 여기 커버 쪽 본체 쪽이 아마 X 가공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X 가공하는데 요쪽에 넣으면 되겠죠? 자, 넣습니다. 러프니스 빵 인버터 하시고 X 넣고 2.5 요 녀석 자꾸 움직이는데 쭉 가는데 만만찮다 그죠? 만만찮다 그죠? 요걸 좀 더 뺄까요? 바깥쪽으로 바깥쪽에 빼면 선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죠. 요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은 표면 거칠기 생각을 해봤고 여기는 가공합니까? 안 하고 주물 상태 여기도 주물 상태 그대로죠. 그럼 여기 이제 요쪽으로 가야 되죠. 자, 여기 가공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는 가공을 하고요. 규격집에 Y 등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상세도 쪽에 넣어버릴까? 더블 클릭 뷰 프레임
요쪽에 Y 등급 들어갑니다. 할까요? 러프니스 인버터 Y 가공 넣으시면 되고 크기는 2.5짜리로 여기 못대기 부분 있죠. 요쪽은 Y 등급 해놨고 여기는 규격집에 X 등급 하라고 돼있죠. 그래서 여기도 러프니스. 근데 여기서 인버터 요 녀석이 90도로 맞추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 녀석은 2.5 해놓고 요렇게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죠. 다음은 여기에 지금 X 가공 여기 Y 그리고 여기는 X 가공입니다. 요쪽에 표면 거칠기 하나 넣으시면 되고 방향하고 등급 맞고요 2.5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나? 자 그러면 보세요. 바깥쪽에 쭉 외형선을 따라가면서 표면 거칠기는 다 넣었죠. 이제 남은 거는 카운트보호 쪽만 넣으면 되죠. 맞습니까? 요쪽만 넣으면 되잖아. 자 이제 드릴 직경부터. 드릴 직경 여기도 넣어도 됩니다. 러프니스에서 4.5 있죠. 클릭. 요거는 드릴 작업은 W 가공이죠. 그리고 아이고 2.5로 바깥쪽으로 쭉 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카운트보호 직경. 카운트보호 직경 쪽도 러프니스 카운트보호 직경 쪽도 요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4.4 쪽에 만약에 요래 넣으면 4.4 쪽도 요래 넣어버리면 요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요거 두 개 다 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W 여기도 W라고 혼선을 할 수 있으니까 요 녀석은 요렇게 안 넣을 거고요. 얘는 요쪽 부분만 W 가공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W 넣고요. W 하나 넣어놨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표면 거칠기 글자에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들어가면 안 되죠. 연장선 치수 뭐냐 치수 보조선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익스텐션 라인이 요거 끊어줄게요. 끊어주겠습니다. 자, 선 위에 마우스 오른쪽에서 오브젝트에 보면 크리에이트 인터럽션이라고 있습니까? 크리에이트 인터럽션 있나? 클릭 하면 팔레트가 나와요. 치수 보조선 한쪽만 끊을 거냐 양쪽을 다 끊을 거냐. 우리는 한쪽만 끊으면 되죠. 한쪽만 끊을 겁니다. 그리고 끊을 지점을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는다 하면 클릭 두 번만 하면 됩니다. 클릭 클릭 되겠습니까? 자, 요 녀석을 원래 상태로 원상복귀 하려면 치수제에 클릭해 놓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오브젝트에서 리무버 인터럽션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자 클릭 하면 돼요. 빵 다 원래 상태로 복귀입니다. 끊고 복귀하는 거 할 줄 알겠습니까? 인터럽션 오브젝트 인터럽션 하나만 끊겠다. 어디? 여기에서부터 클릭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표면 거칠기 기호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습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기하 공차 넣으면 되죠. 물론 여기에 시험해 보면 주물 기호 해가지고 쭉 넣는 거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이제 기하 공차만 넣으면 됩니까? 넣을까?
자, 기아공차는 자, 이 제품의 기준이 되는 부분을 데이텀으로 일단 먼저 데이텀을 먼저 정해놓고 그 데이텀을 기준으로 내가 평행하게 가공할 거냐 동축으로 가공할 거냐 뭐 흔들림 공차를 줄 거냐 그걸 이제 정해야 되는데 데이텀은 이 커버는 이 본체하고 끼워 맞춤 되는 부품이죠. 맞습니까? 본체하고 끼워 맞춤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체하고 끼워 맞춤 되는 부분을 데이텀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본체하고 끼워 맞춤 되는 부분은 얘 아이가? 얘가 끼워 맞춤 되는 부분 아이가? 얘를 데이텀으로 해도 되고 얘를 데이텀으로 한다는 거는 여기 원통 가공할 때 요 가공할 때 축선이 데이텀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원래는 이 축선이 데이텀인데 여기 본체하고 끼워 맞춤 되는 요 부분을 보통 데이텀으로 많이 주니까 자 먼저 데이텀으로 선정합시다. 그리고 나서 기아 공차 주면 되죠. 자 데이텀은 어디 있냐면 디멘저닝 툴바 있습니까? 디멘저닝 툴바에 A 있나? 그 삼각형 클릭해서 뺍니다. 그럼 첫 번째 아이콘이 데이텀이고 두 번째 아이콘이 기아공차예요. 첫 번째 아이콘 클릭해서 데이텀 그래서 직경 35 G6이 데이텀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있는 쪽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빵 하면 먼저 A 첫 번째로 하면 A고 그 다음 할 때는 P인데 우리는 뭐 A로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가 데이텀이라는 거는 축선이 데이텀이라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끼워 맞춤 되는 곳에 기아 공차를 제가 하나 넣을 건데 뭐 이런 거죠. 여기 가공할 때 축선이 있겠죠. 생기는 축선이 있겠지. 요쪽도 가공을 하려면 가공할 때 요래 가공을 쭉 할 때 생기는 축선하고 이제 바이트가 만약에 요래 들어오겠죠. 바이트가 요렇게 들어와서 요쪽으로 쭉 가공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요 녀석 가공할 때 생기는 축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서로 축선이 동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는 제가 동축도 공차를 많이 넣는데 합니다. 지오메타리컬 톨러런스 기하 공차 하셔가지고 여기 클릭하고 쭉 뺍니다. 뺄 때 느낌이 약간 수직으로 됐다라는 느낌이 딱 옵니다. 그때 클릭하고 여기 가공 기호 기하 공차 기호를 동축 컨센트리시티 동축으로 놓고 여기 앞쪽에 숫자 앞쪽에 커서를 옮겨 놓고 파이가 들어가야 되죠. 축에 대한 규제는 파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커서를 클릭해 놓고 여기에 인서트 심벌 쪽에 파이 한번 직경 치수가 들어가고요. 직경이 들어가고 공차는 보통 동축도의 기준 길이는 여기 총폭 부품의 총폭 축선 길이가 9.5네. 폭의 제일 큰 치수가 9.5죠. 여기 축선 길이입니다. 축선 길이. 요 9.5를 기준으로 IT 공차 뭐 시험에는 5등급 보니까 IT 공차 5등급에 보면 자, 그 기아 공차는 정밀 공차이기 때문에 정밀 공차는 IT 공차를 봐야 되죠. 그래서 IT 공차에 보면 9.5가 6을 초과하고 10 이하에 속하죠. IT 5급은 6입니다. 물론 1000을 나누어 줘야 되죠. 그래서 0.006 하시고 레퍼런스 데이텀은 A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나오죠.
요 녀석을 왼쪽으로 좀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빼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여기 초록색 비슷한 카키색 동그라미 나옵니까? 그 동그라미에 꾹 눌러서 뒤쪽으로 옮겨놔요. 옮겨놨습니까? 그리고 얘를 쫙 잡고 움직여서 수직할 때 딱 느낌이 와요. 스냅이 걸린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됐습니까? 기하공차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나? 그리고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여기 저 X등 끊는 연장선 있습니까? 거기에 지오메트릭 컨트롤런스에서 클릭. 화살표 쭉 빼면 수평이다 라는 느낌 와요. 됐나? 뺐나? 자, 요 녀석은 그냥 설명 없이 그냥 흔들림. 흔들림은 단면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파이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파이 삭제하시고, 공차는 기준 치수가 이 흔들림 넣는 직경 54를 기준으로 넣으면 되는데, 흔들림 공차는 자기 직경이에요. 기준 치수가. 그래서 요 녀석이 54가 55초가 80, 5급은 얼마? 13이네. 0.013. 0.013 데이터는 A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기하공차 넣는 겁니다. 뭐 일단 작업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뷰 프레임은 조금 해제를 하는데, 아까 여기 상단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바 세 번째 아이콘 클릭해서 뷰 프레임 해제를 하시고, 여기에 뭐 입체적인 뭐 아이소메트릭 뷰 하나 뭐 따도 되고요. 뭐 요렇게 기계 설계 쪽에 사용하는 표면 거칠기 넣는 거, 기하 공차 넣는 거, 끼워 맞춤 공차 넣는 작업을 요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치수 공차 넣는 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내는데, 치수 공차 넣는 거 한번 해봤습니까? 만약에 54에 만약 공차를 넣겠다. 클릭하고 디멘전 프로퍼티스 있죠? 여기에 첫 번째 거 클릭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넣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그냥 순서대로 넣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넣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공차 그대로 넣으면 되고, 위치수 아래치수로 넣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플러스 0.01 슬러시 아래 공차가 마이너스 0.02다. 이렇게 슬러시로 넣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뭐 여기 공차가 없으니까 그냥 뺄게요 저는. 네. 자, 요렇게 도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